2022학년도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 및 선택과목 편성표와 우리 학교 교육과정 운영 규정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각 교과별로 국어과, 외국어과, 수학과, 사회과, 과학정보과의 순서로 선택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교육과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학생의 진로, 흥미, 능력에 따라 개별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학기 집중 이수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이수 경로를 활용한 소인수 선택 과목을 개설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진로 진학과 연계한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하였는데요. 예를 들자면 국어과의 경우 수능 공통 과목으로 독서와 문학, 수능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지요. 그것을 우리 교육과정에서도 똑같이 반영하여 학교 지정 과목으로 독서, 문학, 학생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배치하였습니다. 내년도 3학년 선택과목 편성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리 나누어 준 수강 신청서를 펴기 바랍니다. 1반반 학교 지정 과목 스포츠생활 미술창작 2과목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선택과목인데 기초교과 선택 1을 봅니다. 기초교과 선택 1 언어와 매체부터 영어 회화까지 총 7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7개 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하여 내년 1학기에 공부를 합니다. 내년 1학기 선택 과목 4과목을 선택을 합니다. 7개 중에 4과목. 자, 2학기로 가겠습니다. 기초교과 선택 2. 여기에 배치된 7개 과목이 2학기 편성 과목이고 심화 국어부터 영미 문학 읽기까지 총 7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7개 과목 중에 4과목을 선택하여 2학기에 공부를 합니다. 탐구 선택 보겠습니다. 탐구 선택은 사회문화에서부터 생활과 과학까지 총 14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고 이 중에서 3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반드시 사회와 과학 각 한 과목 이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사회과 과학과 필수 이수단위 때문에 사회 과목, 과학 과목 꼭 한 과목 이상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제2외국어 기술과정을 보겠습니다. 제2외국어는 일본어 2와 중국어 2가 편성이 되어 있고 기술과정 쪽 과목으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공학 일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묶음에서 인문사회과정의 학생들은 제2외국어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자연 이공계의 학생들은 파이썬 프로그래밍과 공학 일반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양 과목 보겠습니다. 교양 과목은 환경부터 세계 시민교육까지 총 7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고 7개 과목 중에서 학기별 각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기별 각 한 과목입니다. 3학년 미술반 보겠습니다. 기초교과 중에 확률과 통계는 학교 지정 과목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될 과목은 국어와 영어인데요.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중에 한 과목, 영어는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중에 한 과목, 각 한 과목씩 선택하면 됩니다. 자, 탐구 선택으로 갑니다. 탐구 선택은 사회문화에서 여행지리까지 총 5개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고 물리학 1부터 지구과학 1까지 4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2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선택 과목 개설의 원칙인데요. 13명 이상의 학생이 신청한 경우 과목 개설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설 인원을 충족하였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목을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교육과정 관련 법령이나 상급기관의 관련 정책, 지침, 규정이 바뀌었을 때, 대학 입학 전형 방식의 변화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과목의 지도교사를 확보하지 못한 때, 교육청이나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에 의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개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원 수급이나 신청 인원 미달로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꿈들의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과목 선택의 절차와 시기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5월에서 9월에 학생 희망 과목 선택이 있습니다. 10월에서 12월에는 학생 과목 선택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도 1월에는 완료된 과목 선택을 바탕으로 학급이 편성이 되고 개설 과목을 확정 짓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육과정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진로와 적성, 흥미, 학습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러분의 희망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급 변경 및 선택 과목 변경에 대한 절차 안내입니다. 먼저 학급 변경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학급 변경이란 일반반에서 미술반, 미술반에서 일반반으로의 변경을 얘기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연명으로 담임교사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신청 기한은 2학기 변경의 경우 6월까지, 내년도 1학기 변경의 경우는 12월까지입니다. 담임교사와 진로진학부장의 상담을 필수로 받아야 하고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 담임교사는 담임의견서와 진로진학부장 의견서,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은 그것을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선택과목 변경 절차 안내입니다.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 연명으로 담임교사에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신청 기한은 학기 시작 일주일 이내입니다. 담임교사는 담임의견서와 학부모 동의서를 첨부하여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학교교육과정위원회는 검토 심의를 하고 학교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의 검토 심의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학생들은 가급적 중도 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이해 자료와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규정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국어과 선택 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언어와 매체 과목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국어의 문법 영역과 매체 관련 내용을 심화 확장한 과목으로 음성언어, 문자언어, 매체 언어를 실제 의사소통에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과목입니다. 언어 운용 원리로서의 문법과 사회적 소통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매체 언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국어 자료를 통해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구조를 탐구하고 언어 생활 개선 능력을 신장하는 과목입니다. 또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생산하며 사회적 소통과 문화 형성 능력을 신장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관련 학과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과,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 언어과학과, 언어치료학과, 광고홍보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학과 등이 있습니다. 언어와 매체의 내용 체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역은 4개로 나뉘는데 언어와 매체의 교과서도 이 순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매체의 본질 단원에서는 핵심 개념이 언어와 인간, 매체와 소통에 대한 개념이고요. 두 번째, 국어의 탐구와 활용. 이 단원에서는 의문, 단어, 문장, 담화, 국어 자료의 다양성이 핵심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문법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세 번째는 매체 언어의 탐구와 활용입니다. 인쇄 매체, 전자 매체, 대중 매체, 복합 양식성이 여기에 핵심 개념이고요. 마지막 언어와 매체에 관한 태도는 국어 생활, 매체 문화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요소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어와 매체와 관련된 직업은 화면 위에를 참고해 주시고요. 언어와 매체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며 성취도 5단계로 평가되는 과목입니다. 또한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개가 선택 과목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법과 작문 과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국어의 듣기 말하기 영역과 쓰기 영역을 심화 확정한 과목으로 다양한 주제와 유형의 담화, 글을 바탕으로 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둡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주제의 구체적인 담화나 글을 접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대학 진학 이후에도 발표나 토론, 보고서 쓰기 등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통번역학과 등이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4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법과 작문의 본질은 자아인식, 대인관계, 사회적 상호작용을 핵심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화법의 원리와 실제 영역에는 화법의 구성요소, 담화의 맥락, 화법의 전략, 화법의 표현과 전달 방법, 담화의 유형을 핵심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작문의 원리와 실제에는 작문의 구성요소, 작문의 맥락, 작문의 전략, 작문의 표현과 전달 방법, 글의 유형을 핵심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의 태도에는 배려, 공감, 진정성, 책임감을 핵심 개념으로 갖고 있습니다. 화법과 작문은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며 5단계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심화국어 과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화된 학문 탐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대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이 선택한 전공 분야의 전문적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 즉 폭넓은 사고력, 언어적 사고력, 이해 및 표현 능력 등을 기름으로써 원활한 학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과목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국어국문학과, 언론학, 언어치료학, 언어과학, 통번역학, 언론홍보학과, 행정학, 지식정보학, 도서관학, 국어교육학과, 문예창작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언어학과, 광고홍보학과, 문헌정보학과 등이 있습니다. 심화국어 내용체계는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논리적 사고와 의사소통 영역으로 논리적 사고, 정보 활용, 정보 소통 등이 핵심 개념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에 관련된 영역으로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문제 해결이 핵심 개념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창의적 사고와 문화활동의 영역으로 창의적 사고, 언어예술, 언어공동체 이 3가지가 핵심 개념입니다. 마지막 4번째 언어 영역은 윤리적 사고와 학문활동으로 핵심 개념으로는 윤리적 사고, 학문 탐구 자세 등이 있습니다. 진출 분야로는 언론인, 작가, 방송작가, 상담 전문가 등이 있습니다. 심화국어 과목은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며 3단계로 평가합니다. 고전문학 감상 과목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고전문학 감상 과목은 예술 전문 교과목으로 고전문학의 특질과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시대를 초월한 문학의 보편성을 탐색하고 고전문학 작품의 분석을 통해 감상하고 비평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과목입니다.
고전문학 작품에 담겨있는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고전문학을 수용하고 현대적 변용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과목입니다. 고전문학의 특질과 가치, 역사적 전개에 대한 탐구를 통하여 고전문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기르고 구체적 고전문학 작품의 감상과 비평을 통해 시대를 아우르는 문학적 보편성을 통찰하고 문학적 감수성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국어국문학과, 국어교육학과, 국어교육과, 한국어문학과, 한문학과, 철학과, 신문방송학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언어학과, 문헌정보학과 등이 있습니다. 고전문학 감상 과목의 내용 체계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전문학 감상 과목은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학습하게 됩니다. 첫째, 고전문학의 특질과 전개 단원에서 고전문학의 특징과 가치, 고전문학의 범위와 전개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둘째, 고전문학의 감상과 비평 단원에서 고전 시가의 감상과 비평, 고전 소설의 감상과 비평, 고전 근문학의 감상과 비평, 고전 교술문학의 감상과 비평을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고전문학의 확장 단원에서 고전문학의 인접 예술, 고전문학의 현대적 변용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고전문학 감상 과목의 진출 분야로는 언론인, 중등교사, 언어학연구원, 방송작가, 인문사회계열 교수, 연구원, 번역가, 작가, 학예사, 평론가, 프로듀서, 통역사 등이 있습니다. 고전문학 감상 과목은 등급 미산출 과목으로 성취도 3단계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다음은 영어와 제2 외국어 선택 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학년도 3학년 외국어과 선택 과목을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영어 교과 일반 과목인 영어 1 과목을 공부하고 있죠. 2학기에는 영어 2 과목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3학년이 되면은 1학기에 영어 회화 및 영어 독해와 작문이라는 과목 중에서 또 2학기가 되면은 영어권 문화 및 영미 문화 읽기 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듣게 될 겁니다. 화면 아래에 영어 관련 인증 및 자격증에는 익숙한 명칭도 여럿 보이지요. 자,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과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영어 회화 과목은 실생활이나 학업과 관련된 맥락에서 자주 사용하는 영어 표현을 학습하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에서 활용되는 어휘수는 1500자 이내입니다. 참고로 미술반에서는 3학년에 개설된 과목입니다. 영어 회화와 관련된 학과로는 항공서비스과, 호텔경영학과, 비서행정과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와 관련된 모든 과목에서 언어의 4가지 기능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능력을 고루 발달시키겠지만 영어 회화 과목에서는 특히 듣기와 말하기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려고 합니다. 영어 회화 과목과 관련된 직업으로는 승무원, 호텔리어, 선교사 등이 있습니다. 성적은 A, B, C, D, E의 성취도 5단계로 평가하며 동시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도 따로 산출합니다. 예상되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60대 40입니다. 영어 회화에 이어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은 실용적인 내용의 글과 함께 학문적인 영역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글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교과서에서 활용되는 어휘의 수는 2200개 이내입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의 관련 학과로는 영어 교육과, 영어 영문학과, 영어 통번역과 등이 있습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과목에서는 특히 읽기와 쓰기 영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합니다. 영어 독해와 작문 이 과목과 관련된 직업은 영어 영문학자, 번역가, 동시 통역사 등이 있습니다. 성적은 영어 회화 과목과 마찬가지로 A, B, C, D, E의 성취도 5단계로 평가하며 동시에 1등급부터 9등급까지 9개 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도 산출합니다. 자, 올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80대 20입니다. 3학년 2학기에 선택하게 될 영어권 문화 과목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언어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영어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문화적 소양, 타인에 대한 배려, 세계 시민의식 함양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서 활용하는 어휘의 개수는 2200개 이내이며 일반반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과 관련된 학과는 영어 영문과, 통번역학과 등으로 보시다시피 아주 많습니다. 영어권 문화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4가지 영역을 고루 개발해 줍니다. 영어 과목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과목이죠. 영어권 문화와 관련된 직업은 영문학자, 교수, 승무원 등이 있습니다. 성적은 대부분의 진로 선택 과목들처럼 A, B, C의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며 석차에 의한 등급, 즉 9개 등급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80대 20입니다. 영어권 문화에 이어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에 대해서도 안내하겠습니다. 영미문학 읽기 과목의 경우에는 영미문학 작품의 독서와 감상을 통한 독해 능력, 표현 능력, 영어 독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 어휘의 개수는 3000자 이내이며 일반반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해진 교과서 없이 문학 작품이나 영문 도서를 선정하여 읽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목과 관련된 학과로는 영어권 문화와 마찬가지로 꽤 많은 편입니다.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학과, 통번역학과 등이 있습니다. 문학과 관련된 과목이라 그런지 문화 예술과 많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영어권 문화에 이어 영미문학 읽기라는 과목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영미문학 작품의 독서와 감상을 통한 독해 능력, 표현 능력, 영어 독서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 어휘의 개수는 3000자 이내이며 일반반에만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정해진 교과서가 없이 문학 작품이나 영문 도서를 선정해서 읽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목과 관련된 학과는 영어권 문화와 마찬가지로 꽤 많은 편인데요. 영어 영문학과, 영어 교육학과, 통번역학과 등이 있습니다. 문학과 관련된 과목이라 그런지 문화 예술 분야와 많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영미문학 읽기는 관련된 직업이 영어 영문학자, 교수, 교사 등이 있습니다. 성적은 진로 선택 과목인 영어권 문화와 마찬가지로 A, B, C의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며 석차에 의한 등급, 즉 9개 등급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60대 40이었습니다. 이제 영어 교과의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는 끝났습니다. 그럼 제2외국어 교과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일본어 1, 중국어 1을 선택해서 듣고 있습니다. 3학년이 되면 더 나아가 진로 선택 과목인 일본어 2, 중국어 2 과목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일본어와 중국어 관련 인증 및 자격증이 은근히 많아 보입니다. 자, 먼저 일본어 2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어 2 과목은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의 언어와 문화를 배워 일본어 의사소통 능력과 더불어 세계 시민 의식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일어일문학과, 국제학과, 동아시아학과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이 과목에서는 일본어 자체의 언어적 내용과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본의 문화적인 내용도 함께 배우는 것을 내용체계로 삼고 있습니다. 일본어 2 과목과 관련된 직업은 교사, 교수, 통역사 등이 있습니다. 성적은 대부분의 진로 선택 과목들처럼 A, B, C의 성취도 3단계로 평가하며 9개 등급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올해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은 60대 40입니다. 일본어 2에 이어서 중국어 2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어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지요. 일본어 2와 마찬가지로 중국어 2라는 과목도 언어와 함께 중국 문화를 배움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세계 시민의식을 함께 기르는 과목입니다. 관련 학과로는 중어중문학과, 중국학과, 중국어 교육과 등이 있습니다. 중국어 2 역시 중국어 자체의 언어적 내용과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중국의 문화적인 내용도 함께 배우는 것을 내용 체계로 삼고 있습니다. 중국어 2와 관련된 직업으로는 교사, 교수, 통역사 등이 있으며 성적 산출 방법 및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은 일본어 2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2학년도 3학년 외국어과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수학과 선택 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3학년 선택 과목 중 수학 과목 정보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학 과목 위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학년 때 수학 1과 수학 2를 이수한 학생은 일반 선택으로 미적분, 확률 통계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기하와 경제 수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은 전문 교과로 심화 수학 1, 2, 고급 수학 1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으로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를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미적분은 수능이 반영되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등급이 산출되고 A, B, C, D 5단계의 성취도로 평가됩니다. 미적분은 수학 1과 수학 2를 모두 이수한 후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며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교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2022학년도 서울 소재의 중상위권 대학이 자연계열 지원 시 지정한 수학 과목이기도 합니다. 핵심 개념으로는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이 있습니다. 미적분과 관련된 진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적분에서 수학한 지식과 기능은 대학 수학의 토대가 되고 자연과학, 공학, 의학뿐만 아니라 경제, 경영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전반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 공무원, 법, 행정 분야, 특히 자연 및 공학 분야, 통계 및 정보 분야, 경제, 경영, 회계와 관련된 진로를 선택한 학생은 미적분을 이수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경제 수학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ABC 3단계로 성취도가 평가되며 수학 1을 학습한 후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금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경제 수학의 핵심 개념은 수와 생활 경제, 수열과 검유, 함수와 경제, 미분과 경제가 있습니다. 경제 수학과 관련된 진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경제 관련 상식은 물론 경제, 경영, 금융을 포함한 사회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데 기초가 되는 과목으로 광고, 방송, 사회, 정보, 컴퓨터 공학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상경계열, 법학행정계열, 생활과학 계열을 진로로 희망하는 학생들은 경제 수학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심화 수학 1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며 ABC 3단계로 성취도가 평가됩니다. 수학 1과 수학 2를 학습한 후에 더 높은 수준의 수학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며 수학의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수학적 문제뿐만 아니라 실생활과 다른 교과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심화 수학 1의 내용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고 심화한 내용으로 핵심 개념은 수열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이 있습니다. 심화 수학 2는 역시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1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며 ABC 3단계로 성취도가 평가됩니다. 심화 수학 1을 학습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교과 과목으로 미적분과 확률 통계와 같은 일반 선택 과목과 기하와 같은 진로 선택 과목의 주요 내용을 압축하여 심화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따라서 핵심 개념으로 적분, 2차 곡선,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 확률, 통계가 있습니다. 고급 수학 1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일반 선택 과목입니다. 등급이 산출되지 않으며 ABC 3단계로 성취도가 평가됩니다. 전문 교과 1인 심화 수학 1과 심화 수학 2를 학습하거나
이들 과목에 포함된 내용을 다루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학습한 후에 선택할 수 있는 전문 교과 과목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개설되지 않으므로 온라인 거점센터를 통하여 개설되는 강좌입니다. 핵심 개념으로 벡터, 행렬과 선형 변환, 복소수와 극좌표, 그래프가 있습니다. 심화 수학과 관련된 진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화 수학에서 학습한 수학의 지식과 기능은 수학 전문 교과 과목이나 대학 수학 학습 토대가 되므로 자연과학, 의학 등과 같은 응용 분야를 전공하는 데 기초가 됩니다. 특히 공학 분야를 진로로 선택한 학생은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 과목은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일반 선택 과목이며 이수 P, 미이수 F로 평가됩니다.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할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다양한 상황을 융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습득하여 개인이 당면하게 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입니다. 핵심 개념으로 통계 자료 분석, 논리적 글쓰기, 교통수단, 지도 분석, 여행 설계, 예술 탐구, 건축의 의미 등이 있습니다. 생활 속의 수학적 사고와 관련된 진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가, 산업 디자이너와 같은 예술 건축 분야, 빅데이터 전문가, 수학 및 통계 연구원과 같은 통계 및 정보 분야 등이 있습니다. 이상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선택 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3학년 사회과목 선택을 위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3학년 사회과목은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한국지리, 여행지리, 국제경제, 국제정치, 현대세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한국지리는 일반 선택 과목으로 9등급의 등급 산출이 이루어지며 A부터 E까지의 성취도 5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여행지리, 국제경제, 국제정치, 현대세계의 변화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급은 산출되지 않으며 A부터 C까지의 성취도 3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사회문화는 사회학과 문화인류학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문화적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는 과목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개인과 사회 구조, 문화와 일상생활, 사회계층과 불평등, 현대사회의 사회 변동과 같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와 관련된 학과로는 사회학, 사회과학, 국제문화정보학, 문화기획 등이 있으며 진출 분야로는 문화 콘텐츠 기획, PD, 기자 등이 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윤리적 문제와 쟁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및 실천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입니다. 현대의 삶과 실천 윤리, 생명과 윤리, 사회와 윤리, 과학과 윤리, 문화와 윤리, 평화와 공존의 윤리와 같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과 윤리와 관련된 학과로는 윤리교육과, 철학과, 사회복지학과 등이 있고 진출 분야로는 언론인, 윤리교사, 인문과학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에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 결과로 남겨진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 자세를 기르는 과목입니다.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운동, 오늘날의 동아시아와 같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아시아와 관련된 학과는 동양사학과, 사학과, 역사학과 등이 있으며 진출 분야로는 역사학자, 중등학교 교사, 학예연구사 등이 있습니다. 한국지리는 우리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화, 지역화에 필요한 지리적 안목을 기르며 국토의 의미와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입니다. 국토 인식과 지리 정보, 지형 환경과 인간 생활,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 거주 공간의 변화와 지역 개발, 생산과 소비의 공간, 인구 변화와 다문화 공간, 우리나라의 지역 이해와 같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리 과목과 관련된 학과로는 지리교육과, 지리학과, 기상학과 등이 있고 진출 분야로는 교사, 교육연구원, 지리과 교수, 도시공학자 등이 있습니다. 여행지리는 여행자가 될 학생들에게 유용하고 바람직한 여행의 의미를 성찰하고 여행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한 공존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하는 과목입니다. 여행을 왜 어떻게 할까? 매력적인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 다채로운 문화를 찾아가는 여행, 인류의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 여행지와 여행지 주민이 모두 행복한 여행, 여행과 미래사회, 그리고 진로라는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지리 과목과 관련된 학과로는 관광학과, 지리학과, 외국어 관련 학과 등이 있으며 진출 분야로는 교사, 정부 기관 및 연구소의 연구원, 관광 및 여행 컨설턴트 등이 있습니다. 국제경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목입니다. 국제경제 이해, 국제교역 체제의 변화, 국제통화 체제의 변화, 세계 속 한국 경제의 과제와 같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경제 과목과 관련된 학과로는 경제학과, 경영통상학과, 국제경영정보학과 등이 있으며 진출 분야로는 경영 컨설턴트, 공인회계사, 투자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국제정치는 국제관계의 협력과 경쟁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국제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기본적 지식과 국제 시민사회에 알맞은 시민적 태도를 함양하는 과목입니다. 국제 정치의 이해, 국제 분쟁과 해결, 국제 관계와 외교, 우리나라와 국제 정치라는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정치와 관련된 학과로는 정치국제학과, 정치안보국제학과, 정치외교학과 등이 있으며 진출 분야로는 국회의원, 국제회의 전문가, 외교관,
국제 변호사 등이 있습니다. 현대 세계의 변화는 현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사적 소명을 강조하고 현대 세계의 모습을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며 나아가 미래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시민성을 함양하는 과목입니다. 근대사회의 형성, 제국주의의 확산과 이데올로기 갈등, 세계대전과 냉전체제, 새로운 국제질서와 인류의 미래와 같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세계의 변화 과목과 관련된 학과는 역사 콘텐츠학과,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 등이 있으며 진출 분야로는 역사학자, 중등학교 교사, 학예연구사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화면은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과목별 수행평가 운영 현황입니다. 2022학년도 수행평가 지침 및 담당 교사에 따라 수행평가 영역과 비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사회과목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 정보과 선택 과목 소개가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3학년 과학 정보 관련 과목 선택을 위한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탐구 교과 일반반 선택 교과 중 과학과 관련된 과목은 물리학 2, 화학 2, 생명과학 2, 지구과학 2, 생태와 환경, 생활과 과학 등 6과목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은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급은 산출되지 않으며 성취도 A, B, C 3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물리학 2는 물리학 1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초로 심화된 물리 개념과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과목으로 역학적 상호작용, 전자기장, 파동과 물질의 성질의 3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학 2는 화학 1의 개념을 기초로 심화된 화학 개념과 화학의 기초 전문 지식을 기르는 과목으로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의 2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명과학 2는 생명과학 1의 심화 과정으로 생명현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과 관련 핵심 개념을 이해하는 과목으로 생명과학과 인간의 생활, 생물의 구조와 에너지, 유전자 발현과 조절의 3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과학 2는 지구과학 1에서 다룬 개념과 긴밀한 연계를 가지며 관련 개념을 심화하고 정량적으로 접근하는 과목으로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의 3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과 과학은 과학적 원리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능력 및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건강한 생활, 아름다운 생활, 편리한 생활, 문화생활의 4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와 환경은 생태와 환경에 대한 과학적 소양을 함양하고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과목으로 환경과 인간, 자원과 에너지, 환경 문제와 대책의 세 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내할 과목은 생활교양 원 영역의 선택 과목으로 정보 및 공학과 관련한 파이썬 프로그래밍, 공학 일반 등 2개 과목으로 2022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생활교양의 기술과정 영역에 속하며 등급은 산출되지 않고 성취도 A, B, C 3단계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 파이썬 언어를 익혀 실제 프로젝트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과목으로 내용책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학 일반은 공학적 사고를 풍부하게 하고 미래 직업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취업과 진로 선택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목으로 공학의 기초, 공학의 세계, 공학과 진로의 세 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교과서 전시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내할 과목은 생활교양2 영역의 선택 과목입니다. 환경, 과학교양 등 2개 과목으로 2022학년도에 새롭게 신설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들은 생활교양의 교양 영역에 속하며 등급은 산출되지 않으며 이수, 미이수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환경 과목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체계와 삶의 양식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기 위한 과목으로 환경과 인간, 환경의 체계, 환경탐구, 지속가능한 사회의 4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양은 과학과 인문사회학이 결합된 융합형 교과목의 성격을 지니며 인문학적 요소가 포함된 과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으로 과학과 생활, 과학의 역사, 과학과 수학, 과학과 글로벌 이슈의 4가지 영역을 학습하게 됩니다. 영역별 배우게 될 핵심 개념은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과학 관련 평가 운영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2022학년도 수행평가 비율 지침 및 담당 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희망진학별 과목 선택의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공학과, 자동차공학과, 전기공학과 등 기계, 전기전자, 금속 계열의 학과는 물리학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리학 2 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 정보산업과 등 컴퓨터, 통신 계열의 학과는 물리학과 정보 관련 과목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학 2 및 정보 관련 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학과, 물리학과, 천문우주학과, 대기과학과 등 수학, 물리, 천문 계열의 학과 또한 물리학과 지구과학이 중요합니다. 물리학 2, 지구과학 2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산업공학과, 안전시스템과 등 산업공학 계열의 학과는
물리학과 정보 관련 과목이 중요합니다. 특히 물리학2는 꼭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화학공학과, 에너지공학과, 신재생에너지공학 전공, 반도체공학과, 재료공학과 등 화공, 에너지, 재료, 정밀 계열의 학과는 물리학과 화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화학이 중요하므로 화학2는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생명공학과, 생명과학과, 화학과, 환경공학과 등 생물, 화학, 환경 계열의 학과는 생명과학과 화학이 중요합니다. 화학2와 생명과학2 이수를 권장합니다. 건축학과, 토목공학과, 도시공학과, 해양공학과 등 건축, 토목, 도시, 교통 계열의 학과는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물리학이 가장 중요하므로 물리학2 이수를 권장합니다. 농업생명과학과, 식량자원과학과, 해양산업과 등 농림, 수산 계열의 학과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중요합니다. 특히 생명과학이 가장 중요하므로 생명과학2 과목을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영양, 조리, 가공, 환경 및 의료위생 등 생활과학 계열의 학과는 화학과 생명과학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화학2와 생명과학2 과목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